중부 유럽, 북유럽 소통 강화, 경협 증대 기대. 독일과 덴마크를 해저로 잇는 페마른벨트 터널 공사가 지난 6월 17일 본격 시작됐다. 이 해저 터널로 인해 유럽은 획기적인 교통망의 발전을 거두게 될 것이며 역사에서 이정표가 쓰여지게 된 것이다. 2008년 협약 이후 16년 만에 착공. 이날 덴마크 국왕 프레데리크 10세는 덴마크 롤란드 페마른벨트 터널 건설 현장을 방문해 예인될 침매 함체 구조를 둘러보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페마른벨트 터널은 침매 터널 공법으로 건설되는데 침매 터널이란 육지에서 제작한 구조물을 물속에 가라앉힌 다음 서로 이어붙여 만드는 터널을 말한다. 페마른벨트 터널은 해저 길이가 19km여서 89개의 침매 함체가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029년 완공 목표인 이 터널은 독일 북부 페마른 섬의 푸트가르덴과 덴마크 남부 롤란드 섬을 연결하는 해저 터널로 완공되면 발트해 사이에 놓인 페마른 섬과 롤란드를 자동차로 10분, 기차로 7분이면 도달할 수 있다. 기존의 페리는 45분이 소요됐다. 그동안 독일 함부르크에서 덴마크 코펜하겐까지 기차로 5시간이 걸렸는데 이 터널이 완공되면 3시간이면 오갈 수 있다. 2시간 이상 단축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두 도시 여행은 비행기가 주종이었지만 해저 터널이 생기면 기차 여행이 부쩍 늘어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이 터널은 중부 유럽과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북유럽 사이에 전략적 회랑을 만들어 국경을 초월해 유럽 국가들 간 긴밀한 소통과 경제적 협력을 증대시킬 것으로 관측된다. 페마른벨트 터널은 양국이 협약을 맺고 공사를 시작하기까지 16년이 걸렸다. 독일과 덴마크가 2008년에 터널 건설을 위한 조약에 서명했으나 양국이 필요한 법안을 통과시키고 지방공학 및 환경 영향 연구를 수행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덴마크 쪽에서는 프로세스가 순조롭게 완료되었지만 독일의 페리회사와 환경단체 및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여러 조직이 불공정 경쟁 또는 환경 및 소음 문제에 대한 주장으로 프로젝트 승인에 대해 항소하는 바람에 늦어졌다. 그러나 독일 법원은 이들의 소송을 기각함으로써 그동안 준비해온 공사를 착공할 수 있었다. 이 터널이 완공되면 외레순드 터널, 덴마크에서 스웨덴, 유로 터널, 영국에서 프랑스에 이어 국가 간 연결되는 세 번째 해저 터널이 된다. 또한 세계 최장 침매 터널의 기록도 세우게 된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긴 침매 터널은 미국 샌프란시스코 바트 터널로 페마른벨트 터널은 이보다 3배 이상 길다. 국가 간 연결되는 세 번째 해저 터널. 현재 롤란드 섬에서 제작 중인 페마른벨트 터널의 함체는 길이 217m, 폭 42m, 높이 9m, 무게 73,000톤으로 세계 최대 초대형 콘크리트 구조물이다. 국내 침매 터널로 조성된 거가대교의 경우 함체의 길이가 180m, 높이 9.97m, 폭 26.6m, 무게 47,000톤이다. 함체가 건조되면 예인선 4척이 해당 지역으로 예인해 침설 포툰선 한 척, 앵커보트 한 척, 잠수 바지선 한 척 등으로 약 40m의 해수면 아래 하나씩 가라앉혀 연결하게 된다. 페마른벨트 터널 함체는 2개의 2차선, 2개의 단선철로, 1개의 비상통로 등 모두 5개의 터널로 꾸며진다. 즉 1개의 함체 안에 4차선 자동차 도로와 복선 철도가 조성되는 것이다. 비상통로는 터널 속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안전한 대피처가 돼준다. 침해 터널은 일반적으로 해저 길이가 짧은 곳에 적용되는데 일반 서장교보다 공사 비용이 저렴하고 안정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럽연합 집행부 등에 따르면 EU가 스칸디나비아 지중해 회랑 계획 일환으로 추진하는 페마른벨트 터널 공사에는 약 87억 유로, 약 11조 1,9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EU는 이 가운데 5억 8,900만 유로를 지원한다. 공사는 덴마크 국영기업인 페마른 AS가 맡는다. 페마른벨트 터널은 매년 수백만 명의 승객을 실어 나르는 페리 서비스에 대한 대안으로 설계됐다. 유로터널의 경우 기차 전용 터널로 자동차에 탔던 사람들이 차를 기차에 실은 뒤 차에 그대로 앉아있거나 혹은 자동차 옆 공간에 머무른 채 목적지까지 가야 하는데 페마른벨트 터널은 자동차 도로가 따로 있어서 계속 자동차를 운행해 건널 수 있기 때문에 보다 편리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환경단체는 이 터널이 페마른벨트의 돌고래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지만 덴마크 자연보호협회 측은 이 프로젝트가 되려 환경적 이점을 가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즉 터널 건설로 인해 덴마크와 독일 쪽에 새로운 자연지역과 암초가 만들어질 것인데 자연에는 공간이 필요하며 결과적으로 자연을 위한 더 많은 공간이 생길 것이라는 평가를 내놓은 것이다. 전기열차 이용 탄소 배출 감소 요인도 자연보호협회 측은 또 전기열차를 이용한 화물 운송이야말로
말로 환경에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고 말한다. 지금보다 160km 정도 짧아진 스웨덴과 유럽 중심 사이에 육로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한층 효율적인 화물 운송이 가능해지며 빨라진 만큼 대기 오염도 줄어든다는 것이다. 비행기 대신 전기 열차를 이용하는 것도 탄소 배출량을 감소하는 요인이 된다. 수잔나 henkel 독일 연방교통부 장관은 페마르벨트 터널은 유럽 전역의 교통을 발전시키는 놀라운 기술이라고 말했고, 마르그레테 EU 경쟁 담당 집행위원은 이 해저 터널이 독일과 덴마크를 비롯한 유럽 국가 간 이동 시간을 상당히 단축할 것이며 이 지역 사람들과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양국 간 인적 물적 교류의 증대도 기대했다.